20대 국회 들어서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올까요? 국민의당뿐 아니라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문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 같은 당 의원 2명에게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입장에서 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비 보전을 해서 청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비용으로 명목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실 자체에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툴 수는 있어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명확한 어떤 증거, 검찰 입장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당사자, 왕조현 사무부총장 이미 구속돼 있죠. 아니면 박선수 의원 당시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었고 또 실제로 이 일을 진행했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전부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서로 좀 떠밀리고 있죠.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 당해 지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네. 얘기하고 있고 박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계속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검찰에서 증거, 혐의, 소명할 부분은 명확한데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가 되면 20대 국회에 들어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그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이제 검찰이 두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의당이 선거 과정에서 두 군데 업체에게 홍보물이라든가 TV 광고물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한 다음에 네. 상당한 금액이 지급이 됐었고 그 대가로 일정 비용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선거 홍보위원회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그 두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사용해야 할 돈을 지급해야 할 돈을 외부 업체로부터 대신 지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실제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돈을 사용한 게 전혀 아닌데 마치 직접적으로 한 3억 원 가량을 선거 과정에서 홍보위원회에 지출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또 추가 보전을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김수민 의원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의원도 아니었고 당직자도 아니었고 어떻게 예.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비례의원 후보로 그렇게 등록이 됐으며 당선이 됐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어떤 과정이라고 보일 텐데 네. 출두하는 모습 자체는 뭐 굉장히 생각보다 담담한 모습이고요. 뭐 네. 저런 일을 처음 겪는 나이도 굉장히 지난번 어리지 소환될 때도 않습니까?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모습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그런 정도의 인상입니다. 예. 자, 이미 구속돼 있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구속 기간이 지금 연장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6일까지로 연장을 16일까지로 했습니다. 연장이 돼 있고요. 근데 검찰은 박선숙 의원이 이 왕주현 사무부총장하고 공모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계속해서 이제 공모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네. 사실은 사무총장이 이제 박선숙 의원이었고 구속돼 있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박선숙 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라고 보고 관계상으로 있고. 몰랐을 리 없다. 그렇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보수 액수, 그러니까 이 홍보위원회 얼마를 지급을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얼마를 받을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네. 직접적으로 뭐 논의를 했다, 협의를 했다라는 식의 증거까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허위 계약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두 군데 업체로부터 나중에 이제 그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데서는 이게 실제 같이 의논을 했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아서 그 부분은 아마 박선숙 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이후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 청구를 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박선숙 의원뿐만이 예.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네. 부분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이게 네. 리베이트라기보다는 정당한 대가이고 뭐 광고 홍보 업체에서는 상식이 있는 일인데 뭐 부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 그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적시를 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를 한 거는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는 건데 명백한 당 차원의 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이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용서하기가 용서하기가 참 힘든 용서하기가 그런 힘든 부분이죠. 사안이 돼버린 예. 거죠. 지금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은 만큼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을 굉장히 절묘하게 잡았다 이런 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는데요. 예. 6일날 저기 네. 임시국회가 끝났고요. 예.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국회를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세 사람들의 두 사람의 어떤 체포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개원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20대 국회 초반인데 예. 그걸 가지고 뭐 방탄국회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뭐 타이밍이죠. 네. 법원이 만약 두 의원한테 영장을 발부를 한다면 당은 그야말로 이제 존폐 위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안철수 대표 대권 가도에도 정말 빨간불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됐고 안철수 대표가 일단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대권 가도를 생각해서 당 대표를 내려놓는 어떤 강수를 두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그게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의원들이 체포가 되고 또 두 사람 의원들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본인의 반론권 때문이라도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적을 가진 채로 의원이 체포가 되는 일이 됐는데 전임 대표가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 예. 아시겠죠? 이제 국민의당 자체의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러면 또 다른 역풍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검찰이 하는 어떤 특히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있어서 그 정도의 위험 부담 같은 것은 감수할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만 박성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책임자라는 측면에서 현재 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예. 또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그 당의 어떤 지시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또 네. 주장을 했던 것도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을 법원이 감안을 한다면 네. 뭐 영장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양지열 변호사 보시기에는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낮은 편이고 아. 박선수 의원 쪽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편.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안 받아들여진다기보다는 네네. 가능성 편에 있어서 그렇게 네. 보인다는 거죠. 가능성 면에서요.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4.13 총선에서 홍보물 관련 비리 의혹이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주고받고 혹은 리베이트라고 하는 돈을 받는 게 이게 국민의당 한 곳에서만 있었던 일이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돈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큰 계약을 하는 와중에서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우리 많이들 보셨지 않습니까? 김무성 네. 대표 달리기 하고 있는 그런 영상 같은 거 그런 영상 같은 거 39개 정도를 공급을 받은 거고 실제 네. 제작한 쪽에서는 8천만 원 가량도 아니고 한 1,200만 원 가량의 산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8천만 원 가량 산정을 한 네. 것이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리베이트를 돈으로 받은 거나 아니면 네. 홍보물로 직접 만든 거 영상으로 받은 거나 뭐가 차이가 나느냐라는 식의 그렇죠. 어떤 지금 입장을 당장 취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선관위 형평성 문제를 들고 지금 막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참 공교롭게도 네. 국민의당에 관련된 선관위의 고발은 오전 9시 반에 이루어져서 하루 종일 시끄러웠었고요. 네, 새누리당에 시점이요. 대해서는 또 저녁 6시 반, 그것도 금요일 날 네. 이루어졌었습니까? YTN 같은 경우에 24시간 뉴스를 전달하지만 다른 매체들은 그때쯤 발표가 보도하기가 되면 조금 힘든. 주말 예. 뉴스에 보도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국민의당이 국면 전환에 성공을 할지 더 수세에 몰리게 될지 오늘 저녁 영장 발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